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우리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란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 연말에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일상 회복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지난 26일 당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개선 대책은 없는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 첫날을 맞아 전국에서 몰려든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실제 이동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찰이 홍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화물차 운수업체 사이 뇌물의 오간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뭄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수도 공급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습니다. 대산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해수 담수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드디어 개통을 했죠. 네, 추운 날씨도 녹일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모습인지 저도 참 궁금한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직접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첫날 현장 모습과 실제 이동 장면을 한보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보령해저터널 입구. 경찰차가 맨 앞에 서고 그 뒤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줄지어 터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개통 순간을 맞으려는 차량은 1시간 전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보령 쪽 200여 대, 태안 쪽 300여 대가 행렬을 이뤘습니다. 기다리는 시민들은 지루함보다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터널이 세계에서 5번째 길다 그러고 너무나도 공정 과정에 힘이 들고 그래가지고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됐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에서 잠은 안 자고 밤 새도록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오늘 내려왔어요. 아침 일찍 서둘러가지고. 어떤 점이 기대가 돼서 오신 건가요? 글쎄요, 오늘 보니까 예전부터 뭐 기대는 있었는데 일단은 뭐 단축된다니까 90분 걸리는 게 10분 걸리는데 한번 또 와봐야지 않겠나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령에서 태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이제 내비게이션도 터널을 이용한 경로를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직접 차를 몰고 가보겠습니다. 바닷속이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 내부. 6.9km 구간을 빠져나오는데 6분 정도 걸립니다. 보령 원산도로 들어서자 차가 좀 밀립니다. 약 20분이 지나자 원산 안면대교가 등장하고 시원하게 뻗은 다리를 건너자 태안 영목항에 도착합니다.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요 시간은 약 23분. 기존 1시간 반 거리가 1시간 이상 줄어든 겁니다. 무료 통행이 시작되자 경찰은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약간 뿌열 때도 있거든요. 절대 서행하시면서 주행하시면 좋겠고요. 그 터널 내는 구간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구간 단속에 맞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지도를 새로 그린 보령 해저터널.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선 관광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용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우입니다. 경찰이 화물차 증차와 관련한 공무원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홍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의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화물차 운수업체 사이 뇌물의 오간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군은 최근 수년 동안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를 20여 대 증차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 가뭄 지역인 충남 서북부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충남도는 1일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혜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 공급사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대청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천안 등 7개 시군은 올해 말부터
하루 69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용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날 착공한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산과 당진, 홍성 등 5개 시군에도 하루 9만 6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용수가 공급됩니다. 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해수 담수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산 대산 지역 산단에도 하루 10만 세제곱미터의 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당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예전부터 수차례 위험성이 제기된 구간이어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갑니다. 지난 26일 이곳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곳에 어떤 사고 위험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탑동교차로가 위험한 이유는 하루에도 수백 대가 넘는 트럭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차체가 높은 대형차는 어린아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높이가 비슷한 소방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가봤습니다. 우회전할 때 성인 보행자는 보이지만 좌측 진입 차량을 확인하면 보행자를 못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큰 문제는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가 없어 화물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들은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자기 차가 피해가 갈까봐 사고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되고 시야 확보가 되면 사고는 줄어듭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짧은 보행 신호. 초등학교에서 교통섬을 지나 반대편 인도까지 건널 수 있는 시간은 40초입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재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 걸린 시간은 34초. 성인 남성이 건너기에도 촉박한 시간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이들이 미처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런 차량들이 항상 속도를 내서 오고 가는 것들이 보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도 또 집에 오기를 기다릴 때도 항상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나서 개선을 촉구한 것도 수차례. 하지만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예산 부족과 교통 흐름이 끊겨 개선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해왔습니다. 교통섬을 없애달라. 저쪽에 도색이나 과속방지턱, 심지어는 여기 차단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전부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생겨서 어렵다라든가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든가. 어른들이 문제를 방치한 사이 한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태안군이 글램핑과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태안군 관광진흥과 최혜성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관광진흥과의 최혜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영객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요. 태안군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태안군이 야영장 화재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관내 야영장 69개소 중 시설이 취약해 사고 우려가 있는 글램핑, 카라반, 일반 야영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점검은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글램핑 및 캠핑용 트레일러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군은 태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위계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준수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및 비상송전 등 구비 여부, 연기 감지기 및 일산산소 경보기 설치 여부, 텐트 내 적정 전기 용량 및 가스 용기 사용 안내 여부, 폭죽 등 화재 위험 물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군은 안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며 야영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캠핑할 때 주의할 부분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충청권 이남으로 야영장이 제일 많은 곳이 태안군입니다. 따라서 많은 캠핑객들이 우리 태안군을 찾게 되는데요. 업주분들께서는 우리 군에서 겨울철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캠핑객들의 미인증 전기 제품 및 화기용품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해 코로나 감염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업주분들께서 방역 조치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최혜성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한 단어로 살펴보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시아 취장인데요. 논산 탑장호의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총 길이 600m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데요. 성인 5천여 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미디어 파사드와 음악 분수도 설치가 됐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까진 예산에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길이 400m로 국내 최장이었는데요. 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만큼 서로 다른 매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백도씨입니다. 충남이 올 겨울에도 이웃돕기 모금 운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 금액은 148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 캠페인에서 충남은 202억 900만 원을 모금해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도 사랑의 온도탑 붉은 빛이 100도씨를 훌쩍 넘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이 기간 산업과 발전, 수송 등 6개 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기 오염물질 배출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하고 첨단 장비와 민간 점검단을 활용해 집중 단속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29기 중 최대 7기를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운영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26개 도로에 살수차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17% 개선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지하도 상가와 어린이집, 도서관과 영화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154곳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시설 등이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중점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일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광장에서 행복나눔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김장을 직접 담그지 않고 김치 10톤을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장김치는 당진 지역 저소득층 가구와 자매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이달 24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과 취업 알선형 분야에 모두 2,943명입니다. 시는 참여자의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할 방침입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문화재 지킴이와 경로당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도 등 42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